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29% 하락하면서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상승했습니다. 12월의 첫 거래일에도 뉴욕 증시는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1% 가까이 뛰었죠. 다우는 쉬어갔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오늘도 역시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제조업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였고요. 또 주요 기업들의 CEO 사임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안을 내놨습니다. HBM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골자로 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반도체 업체들의 먹구름이 들이우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HBM 전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어서 당장은 우려가 덜하지만 삼성전자는 HBM을 중국에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HBM에 대한 수출 통제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또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제조업 업황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도 속속 공개가 된 날이었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미국의 11월 제조업 PMI는 49.7, 그리고 ISM이 발표한 제조업 PMI는 48.4를 기록하면서 두 지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여전히 50을 밑돌면서 경기 위축 국면에 머무르고는 있지만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역시도 11월 제조업 PMI가 50을 웃돌면서 경기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면 유럽은 제조업 업황이 대체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일본도 11월 제조업 PMI가 49를 가리키며 5달 연속으로 경기 위축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미십년물 국채금리 소폭이지만 하락했습니다. 4.1%대까지로 내려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장에서 반도체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3% 가까운 큰 폭의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5,000포인트 선도 뚫어냈습니다. 국제유가 소폭 상승하면서 68달러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M7 종목들 모두 상승했습니다. 기분 좋은 빨간불 가득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애플 살펴보시죠. 1% 가까운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루프캐피탈은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 유지했습니다. 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도 애플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시가총액 4조 달러 클럽에 엔비디아 대신 애플이 가장 먼저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기대감이 아이폰 업그레이드 주기를 계속 가속화할 거라면서 애플의 주가는 내년에도 상승 랠리를 이어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장에서 2% 가까운 상승폭 그려내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는 상승폭이 가장 적긴 했습니다만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캔터 피츠제럴드는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알파벳 역시도 1.5%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아마존 살펴볼까요? 1.36%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아마존이 미국의 전력회사 에너지 노스웨스트가 추진하는 소형 모듈 원전 도입 타당성 검토에 3억 3,400만 달러를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좀 익숙하시죠? 아마존은 사실 이에 앞서서도 지난 10월에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마존을 비롯해서 빅테크들이 무탄소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 모듈 원전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테슬라와 더불어서 오늘장 큰 폭의 3% 이상의 상승폭 그려내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 역시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3% 넘게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운전자 지원 소프트웨어죠. FSD 버전의 13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높여잡고 있는데요. 일단 스티펠은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287달러에서 411달러로 높여잡았습니다.
이는 월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앞서 웨드부시의 분석가 댄 아이브스도 테슬라가 앞으로 1년에서 2년 내에 1조 달러의 가치가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가를 400달러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를 뛰어넘은 목표가입니다. 현재 월가에서 테슬라 분석을 다루는 분석가들의 한 42%가량은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입니다. 먼저 인텔 살펴보시죠. 인텔은 팻 겔싱어 CEO가 지난 1일부로 사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NBC는 이번 이슈의 정통한 인사를 인용해서 지난주 이사회 회의에서 겔싱어가 엔비디아와의 경쟁 우위에서 대응하지 못했고 또 겔싱어의 회사 회생 계획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라는 논란이 일고 이 회의 이후에 겔싱어가 사임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여파로 인텔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출렁였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5%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계속해서 확대하면서 결국에는 0.5% 하락한 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데이비드 진스너 부사장과 또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 등을 이끄는 미셸 존스턴 홀트하우스 사장이 임시로 공동 CEO직을 맡게 됩니다. 인텔은 더 가볍고 더 단순하고 더 민첩한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인텔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52% 하락하면서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살펴보시죠. 오늘장 급등했습니다. 회계 조작 의혹에 휩싸이면서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던 슈퍼마이크로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독립위원회의 검토 결과가 발표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4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또 새로운 CFO 선임을 진행 중이고 재무 담당 고위직 추가로 채울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재무 및 기업 통제 담당 부사장인 케니스 정을 최고 회계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회계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서 여전히 나스닥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장 유지를 확신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갭 살펴보시죠. JP모건이 갭의 등급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도 30달러로 높여 잡으면서 앞으로 주가가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여파로 갭의 주가가 6% 넘게 상승했습니다. JP모건은 단연간의 성장과 또 홀리데이 시즌의 강력한 시작을 이번 비중 확대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는 갭에 대해서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갭을 분석하는 20명의 애널리스트 중 8명은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데 반해서 11명은 홀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미국의 11월 제조업 PMI가 49.7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확장과 위축 국면을 가르는 기준인 50은 밑돌았지만 예측치인 48.8을 상회했고 지난달의 48.5와 비교해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제조업 업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크리스 윌리엄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제조업의 11월 분위기는 밝아졌다면서도 다만 분위기가 좋은 어떠한 요소도 아직 더 높은 생산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 공급관리협회 ISM은 11월 PMI가 48.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역시 시장의 예상치와 전월의 수치를 모두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ISM은 11월에도 제조업 활동은 다시 위축이 됐지만 지난달과 비교하면 위축 속도가 느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HBM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반도체 수출 통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따르면 메모리 대역폭 밀도가 제곱밀리미터당 2GB보다 높은 모든 HBM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됐는데요. AI 가속기에 필수적인 HBM의 수출이 막히면서 중국의 AI 개발도 장벽에 가로막혔고 사실상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HBM 중국 수출 역시도 차단된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 2022년 중국의 첫 반도체 수출 통제를 시행한 후 세 번째 조치입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단호히 반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브릭스를 향해 탈달러화를 시도할 경우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2일 브리핑에서 많은 국가에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매력을 잃고 있고 그러한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무역과 대외 경제 활동에서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미국이 각국의 경제적 힘을 행사해서 각국이 달러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면 되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지프와 푸조 등 브랜드를 소유한 세계 4위 완성차 그룹 스텔란티스의 CEO인 카를로스 타바레스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했는데요. 북미 시장에서의 사업성 감소 등으로 경영 악화를 맛본 여파로 보입니다. 지난 2021년 미국의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eng의 합병으로 스텔란티스가 출범한 이후에 이 회사를 이끌어온 타바레스 CEO, 임기는 2026년 초까지였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주가가 43%가량 하락하면서 거취에 대한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스텔란티스는 새로운 CEO를 임명하는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폭스바겐사의 독일 근로자 약 6만 6천 명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경영진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경고 파업으로 현재 폭스바겐의 경영진과 노동계 대표들은 전기차 수요 감소와 운영 비용 증가, 중국 제조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장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려고 하고 있지만 노조는 이를 원치 않는 거죠. 또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완성차 업체 닛산도 구조조정을 이끌던 마 CFO가 조만간 사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로존은 제조업 경기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로존의 11월 PMI는 45.2로 집계됐는데요. 예상치에는 부합했습니다만 전월치인 46을 하회합니다. 생산과 신규 주문, 구매와 재고 모두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유로존의 10월 실업률은 6.3%로 전월과 동일하게 나타났는데요. 실업자 수는 지난 9월 대비 3천 명 감소해 1,084만 1,000명을 기록한 가운데 25세 미만 청년의 실업률은 전월의 14.9%에서 15%로 소폭 올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11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전월 대비 1.2 상승하며 51.5를 기록했습니다. 두 달 연속 상승세로 중국의 제조업 업황이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앞서 중국 정부가 발표한 11월 제조업 PMI 역시도 50.3을 가리키며 전월 대비 상승한 바 있습니다. 차이 씨는 제조업의 수요와 공급 모두 확대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생산지수와 신규 주문지수 모두 확장 국면 가리켰고 신규 수출 주문지수는 50을 상회하면서 7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제조업 고용지수는 아직 50선을 밑돌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PMI에 이어서 민간 지표인 차이신 PMI까지 상승하며 중국의 경제 상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의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일본 채권 시장에서 2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0.625%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10월 이래 최고치죠. 이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에다 총리는 지난 주말 니혼게이자이와의 인터뷰에서 데이터가 가정 한 대로 변해간다는 의미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본다며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착실히 올라간다는 확실성이 커지면 적당한 타이밍에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12월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